그리고 김태현이라는 태도. 경연 프로그램이 아닌 생존 서사의 시작. TV조선의 대표 경연 프로그램는 그간 많은 트로트 스타를 발굴해낸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시즌3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단순한 오디션의 틀은 무너지고 있다. 2회차에 이르러 노래 실력을 넘어선 다층적인 생존 게임의 구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지 참가자 간 실력 격차에서 기인한 변화가 아니다. 제작진의 연출 방향, 마녀평가단의 점수 체계, 심사위원의 주관성, 그리고 참가자들의 무대 전략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차는 시즌 전체의 방향성을 규정짓는 전환점이었고, 그 중심에는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각인되었다. 2회차의 구조와 인물 분석, 점수 체계에 대한 불신, 1점과 10점 사이 중간이 없다. 가장 먼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점수의 비상식성이었다. 류현주 1점, 강리슬 0점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낮은 점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평가로 비춰졌다. 이들은 가수 경력 10년 내외의 현역 가수이며 무명이나 신인 가수가 아니다. 더욱 문제는 중간 점수대의 실종이다. 전체적으로 0.51점과 9.7점 사이의 극단적 분포가 이뤄졌으며 5점을 기점으로 합격 탈락의 갈림길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점수 체계는 단지 엄격한 평가라기보다 의도적 극단화에 가깝다. 대중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 납득이 어려운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만들며 출연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판정에 눈물을 보였다. 김태현 vs 빈서, 서사와 기술, 그리고 감정의 대립. 이번 회차의 핵심 서사는 단연 김태현과 빈서의 맞대결 구도다. 두 사람은 이미 시즌1에서 전유진, 김다현이 만들어낸 10대 트롯 라이벌 서사를 이어가는 인물들이며 제작진 또한 이를 의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김태현은 단연을 선곡하여 국악적 소리를 바탕으로 정제된 테크닉, 절제된 감정선, 마지막 폭발적 고음을 통해 올인전과 9점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빈서는 정통 트롯의 본질을 구현하는 선곡과 발성으로 안정적 무대를 선보였으나 9점이라는 아쉬운 평가를 받으며 김태현과의 직접 대결을 예고한다. 특히 김태현이 무대 직후 오열하며 정신 차려보니 이걸 해야겠더라는 말을 남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기 서사의 정점을 드러낸 대목이었다. 이는 왜 이 무대에 서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며 제작진이 원하는 서사 중심형 출연자로서의 면모였다. 반면 빈서는 고요한 태도 속에 강한 정통성으로 어필했지만 감정적 임팩트의 부재 혹은 연출적 관심의 상대적 열세로 인해 점수에서는 뒤처졌다. 하지만 시청자 반응은 오히려 빈서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곧 점수는 방송의 것, 반응은 대중의 것이라는 구도로 이어진다. 숙행 논란, 편집의 윤리적 책임과 시청자 기만. 2회차 방송에서 가장 뒷맛이 씁쓸했던 장면은 바로 숙행 씨의 다수 노출 장면이다. 상간 의혹으로 하차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의 리액션, 표정, 심지어 멘트까지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는 사실은 제작진의 편집 의지 부족 혹은 의도적 노출을 통한 화제성 극대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캡사이신보다 더 맵다는 멘트와 자막이 방송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연출이며 방송 시작, 시 자막으로라도 시청자에게 설명을 넣지 않은 점은 명백한 무책임이었다. 프로그램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금이 간 사건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식적인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무명의 반란과 서사의 감동, 구수경의 재발견. 한편 예상치 못한 감동은 10년차 무명 가수 구수경의 무대에서 터졌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수준이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 퍼포먼스, 해석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무대였다. 9점 획득이라는 결과보다 더 강력했던 건 그의 당당함과 프로정신이었다. 이 무대는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기회 제공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단순히 유명세와 팬덤에 기대는 서사가 아니라 실력과 태도로 증명하는 무대가 줄 수 있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현역 가왕이 아닌 버팀의 가왕이 되기 위한 조건. 2회차는 시즌 전체의 축소판이었다. 실력보다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또는 해석력이 부족한 선택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했고 올인정을 받아도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9점을 받아도 감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심사 반응의 간극이 명확해졌다. 무대를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접근하는 참가자는 탈락 위험이 높아졌고 자신의 서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태도로 표현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 김태현은 그 점에서 이번 시즌의 방향을 가장 먼저 이해한 참가자였다. 가왕컵을 차지하러 왔다는 선언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이 무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기 확신의 서사다. 반면 시청자는 점점 더 예민해진다. 점수는 냉정하고 구조는 복잡해지며
무대 외적 요소에 대한 연출의 정치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노래 잘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견디는가? 누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드라마다. 다음 회차 김태현과 빈서의 1대1 지목 대결은 사실상 시즌의 결승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과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시청자의 감시일 것이다. 김태현 전통과 대중을 잇는 천재소녀, 한국 음악의 희망, 어린 예술가, 그러나 깊이 있는 울림. 대한민국 음악계는 언제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악 신동이자 트로트 스타, 김태현이다. 2012년생으로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력과 깊은 감성, 그리고 선한 영향력까지 겸비한 차세대 예술가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능 있는 아이의 성공담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해준다. 성장 배경 뱃속부터 시작된 국악 DNA. 김태현의 음악 인생은 어찌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교 음악으로 판소리를 들으며 자란 태연은 4살 무렵 자연스럽게 민요와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광주 판소리 체험마당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본격적인 국악 교육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정아 명창이라는 국악계의 거장에게 사사받으며 매주 주말마다 광주로 이동해 레슨을 받았고 방학에는 합수까지 하며 전통예술에 대한 기본기와 예술적 감각을 정통으로 익혀나갔다. 이는 어린 나이에 이룬 우연한 재능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예술에 대한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국악 신동의 무대, 세계로 뻗다. 김태현의 국악 실력은 국내 대회를 휩쓸며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 춘향 국악대전 최연소 대상, 진도 민요 명창대회 금상, 박동진 판소리 대회 대상 등 주요 대회를 석권하면서 국악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김태현은 미국 케네디 센터와 카네기 홀 무대에 서며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처럼 국악이 가진 한 hen과 멋, 그리고 정서를 13살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한국 음악계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트롯계의 혜성처럼 등장하다. 미스트로트의 전환점. 국악이라는 전통 장르에 그치지 않고 김태현은 2021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트에 도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꿨다. 당시 초등부 참가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허스키한 음색과 압도적인 감성 표현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간대요 글쎄. 매엄 내려온다. 바람길 등의 무대는 단순한 어린이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특히 바람길 무대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원곡자 장윤정에게 내 노래를 심폐소생했다는 극찬까지 이끌어냈다. 최종적으로 김태현은 결승까지 진출해 4위를 기록, 그야말로 트롯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이후 방송 출연, 유튜브 활동, OST 참여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와 국악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음악성 평가, 연습으로는 넘을 수 없는 감성의 깊이. 김태현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테크닉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한과 흥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말하며 단순한 연습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감정 표현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판소리에서 비롯된 굵고 호소력 있는 발성, 트롯에서는 보기 드문 음색의 깊이와 절제된 완급 조절은 김태현이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니라 성인 아티스트와 견저도 손색 없는 예술가임을 증명한다. 예술 너머의 가치, 따뜻한 기부와 겸손한 태도,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었지만 김태현은 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중과 마주해왔다. 특히 기부와 봉사활동은 그녀의 또 다른 재능이다. 장학금, 공연 수익금, 상금 등을 통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며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큰 마음을 가진 소녀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그녀는 단순히 예술적 성공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지녀야 할 자세이며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미래를 향한 비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브릿지 아티스트. 김태현은 스스로의 롤모델로 이미자와 나훈아,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를 꼽는다. 이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과 창작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음악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김태현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연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브릿지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그녀가 쌓아온 발자취와 진심을 볼 때 그 미래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김태현, 한국 음악의 내일을 열다. 김태현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은 신동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성인 못지않은 음악적 깊이, 노력으로 다져진 기봉이,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인성을 겸비한 차세대 문화예술인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대중성과 세계성을 함께 품은 그녀의 음악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그 행보가 더욱 넓고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연은 지금 대한민국 음악의 내일을 연다. 어린 별의 빛, 빈에서 감성의 미래를 노래하다. 2024년 가을,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한 소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 이름은 빈에서 빈이슈. 13세라는 어린 나이, 아직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이 소녀가 단지 어린 참가자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정한 감성의 대명사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 시절부터 다져지는 무대 체질. 빈에서는 2012년 11월 14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음악적으로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노래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과 표현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지역 행사, 노래자랑 무대를 꾸준히 오르며 자연스럽게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된 무대는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 그리고 같은 해 연말 결선 대상 수상이었다. 당시 빈에서는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는 단지 귀여운 어린이로 끝나지 않는 진짜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첫 신호였다. 감성 괴물의 탄생. 빈에서의 이름을 전국구로 알린 건 TV조선 미스트로스란다. 그녀는 감성 괴물, 반전소녀라는 수식어와 함께 첫 등장부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1라운드 고아인과의 대결에서 오라트를 받으며 기세를 올렸다. 이후 진행된 1 데스매치, 팀 미션, 라이벌 매치, 중결승 신곡 미션 등에서 빈에서는 매번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 부른 신곡 맘마미아 무대는 컨디션은 난조 속에서도 감정선을 유지하려는 진지한 태도와 무대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 감동을 자아냈다. 비록 최종 순위는 8위에 그쳤지만 국민 응원투표 1위를 무려 다음 차례나 기록하며 사실상 국민이 사랑한 참가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연 성적은 단순히 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에서의 무대는 노래 그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표현해내는 완성도를 갖고 있었고 이는 동년배 가수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포인트였다. 방송과 현장을 넘나드는 입체적 활동. 미스트로스 이후 빈에서는 TV조선의 공식 활동에서는 빠졌지만 KBS의 아침마당, 진품명품 SBS 더 트롯쇼, MBN 트롯 챔피언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공식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문화 행사, 단독 팬미팅 등 오프라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2025년 5월 1일 이순신 대운동장에서 열린 대형 콘서트에서 4만 관객 앞에서 무대를 장식하며 프로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천후 활동은 빈에서가 단지 한 시즌의 오디션 스타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증한다. 실제로 그녀는 데뷔 이후 발표한 싱글과 컴필레이션 음원들을 통해 꾸준히 음악적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정식 EP, 첫 번째 이야기, 추억을 통해 음악적 서사 구조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팬덤 빛나는에서 트롯 아이돌 시대의 상징, 빈에서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공식 팬카페 빛나는에서의 성장세이다. 2025년 12월 기준 팬카페 회원수는 13, 공종명을 돌파하며 트로트 장르 내에서도 손꼽히는 팬덤 규모를 자랑한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팬덤의 응집력과 문화적 정체성이다. 팬카페는 유사 굿즈 불어, 닉님 규칙화, 공식 로고, BYS 사용 등 체계적인 규범을 도입해 단순한 팬을 넘어선 문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장년층 팬들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빈에서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식 굿즈몰을 중심으로 굿즈 문화 또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는 어린 트로트 가수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 빈에서는 지금까지 꾸밈 없는 순수함과 진솔한 감성, 그리고 놀라운 무대 집중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에게는 더 큰 과제가 주어진다. 청소년 시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만큼 음악 외적인 이슈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동시에 지속적인 음악 훈련과 예술적 방향성 설정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빈에서가 걸그룹 오디션이나 종합 음악 방송에 도전하여 또래 팬층을 확보하고 장르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트롯이라는 장르가 다소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Z세대와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진짜 별은 스스로 빛난다. 빈에서는 단지 어린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이며 팬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음악 문화를 이끌 주역이다.
비록 방송 중심의 활동보다 현장 중심의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지만 진짜 별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낸다. 그녀가 가는 길은 한국 대중음악계의 또 하나의 감성 혁신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빈에서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항상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